예, 환노위 언쟁 보니까 좀 시끄럽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예,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예, 이번 이슈는 유승민 의원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유승민 의원이 좀 언론 인터뷰를 좀 꺼려했는데 오늘 아침에 어제죠. 어제 6개월 만에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들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다 이런 얘기도 좀 했고요.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여전히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뉴스와이드에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소신인 것 같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도 소신, 전재수 의원님도 소신, 유승민 전 의원도 소신, 이제 소신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 당 안팎에서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서 쏟아지고 있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전 의원은 소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다른 당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좀 봐야 됩니다. 예.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또는 정당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예. 이런 경우를 자주 보는데 여론조사는 그냥 있는 그대로 국민들 생각의 한 단면이다라고 이게 그냥 무덤덤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유승민 전 의원께서 지금 상당히 지금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게 여론조사는 거의 일관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비판을 할 수는 있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늙은 이준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모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표현들이 유승민 의원에 대한 어떤 당내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오히려 더 이제 저 지지율을 자극해가지고 더 많은 지지율을 나오는 그런 결과를 반드시 만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저 높은 지지율은 당원이 아니라 민주당의 이른바 엑스맨들이 한 거라고 생각은 안 드시나요? 근데 저게 있잖아요. 여론조사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당대표 여론조사를 하는데 나한테도 걸려올지 몰라. 민주당원이 나한테도. 그래서 대기하고 있다가 여론조사 오면은 얼씨구나 하고서 누르는 게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한데 랜덤 방식으로 돌렸는데 저렇게 나온 겁니다. 저거를 왜곡해가지고 또 유리하게 또 불리하게 해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되는 것이지 굳이 저 여론조사를 민주당 지지자들이 응답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전략을 세우면 그것은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예, 민주당원들의 역선택으로만 자꾸 몰아가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장 소장님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저는 김재원 의원의 저런 말들은 본인의 어떠한 주관적인 편견에 의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고 별 의미를 두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분은 본인부터 되돌아봐라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유승민 의원이 출마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유승민 의원은 출마할 것 같다라는 것이 많은 정치 분석가들의 평가 아니겠습니까? 당에서 많은 견제가 있겠죠. 김재원 의원뿐만이 아니라 유상범 의원, 조경태 의원, 윤상현 의원 다 지금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을 좀 강하게 지지하는 그룹에서는 유승민 전 대표가 당대표 되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과 판단을 갖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높은 장애물들을 유승민 전 대표가 본인의 의지와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이런 것들을 갖고 넘을 수가 있을지 그건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장애물이 좀 상당히 좀 높아 보여요. 그것이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 참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데 만약에 당이 또한 대통령실이 유승민은 절대로 당대표 만들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룰도 바꾸고 여러 가지 단일화를 통해서 친윤 후보들도 정리를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일방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유승민 전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의 마음으로부터 민심으로부터 당이 멀어지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모든 일들은 처리했으면 좋겠다. 유승민을 타깃으로 하는 룰 개정 이런 것들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당원들이나 아니면 대통령실에 있는 관계자분들은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이 당의 대표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겠죠. 그러나 이준석 전 대표처럼 역시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게 도움을 못 준다. 그러니 절대 안 된다. 이 논리가 지금 형성돼 있는. 그 얘기 제가 좀 먼저 할게요. 죄송합니다만 김병민 위원장님. 먼저 주시죠. 죄송합니다. 예, 얘기 들어가지고 좀 네. 일부러 네. 드린 겁니다. 아니 근데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로 있었을 때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높았나요? 아니면은 주호영 비대위원장, 아니면은 정진석 비대위원장 때가 지금 지지율이 높은가요? 그것만 보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호흡을 맞춘다고 그래서 다른 소리 안 나오도록 단일 대우를 형성한다고 그래서 당의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병민 의원. 이전 대표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연결짓는 거는 좀 부적절한 예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 주셨던 거 이제 대통령, 정부와 여당이 얼만큼 코드를 맞추냐의 문제인데 사실은 정부와 그리고 여당이 찰떡궁합처럼 모든 것들을 다 한 몸처럼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잘한 부분들이 견인하고 또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정당의 역할이 민심에 들어가면서 같이 보조를 맞추거나 혹은 여당이 먼저 정부를 견인해 갈 수 있는 역할도 가능할 겁니다. 문제는 정부가 성공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 진정성이 있느냐에 대한 여부일 텐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당원들의 실망감이 높아졌던 딱 두 가지가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경기지사 선거입니다. 열심히 경쟁해요. 다른 목소리를 내고. 그러다 경선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고 나면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어떤 서운함이 있든지 간에 일단 우리 당의 후보로 선출됐기 때문에 같이 당선되기 위해서 돕는 것이 우선입니다만 SNS에 굉장히 쓴소리를 내뱉고 그 다음 선거에 낙선할 때까지 아무런 도움이 없었죠. 당인으로서 적합한 자세인가 이런 지적을 당원들이 많이 하고 있고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비슷했던 결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마지못한 선거운동 한두 번 있었지만 정말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나와 조금 생각이 다르더라도 끊임없이 움직였던 적이 있는가 이런 지점들이 있는 건데요.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와서 흥행도 하고 같이 본인의 생각도 얘기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유승민 전 의원이 반드시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얘기해야 되는 건 내가 전대에 나와서 만약 지더라도 당의 탓, 누군가의 탓을 하지 않고 이긴 당대표를 위해서 같이 함께 힘을 합치고 총선 승리 그리고 정권의 승리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자세와 태도가 돼 있는지 아마 이런 질문들을 많은 사람들이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또 나오고 있는 얘기 하나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연 내후년 총선에 나올 것인가? 그 얘기가 오늘 좀 나왔습니다. 유상범 의원 얘기를 좀 들어보고요. 한동훈 장관의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40% 이상의 안정적 지지세를 받고 대통령실의 운영, 각 행정부처 운영에 자리를 잡는다면은 그때는 뭐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적으로 보면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는 안정감, 아주 명쾌한 논리 이런 것들이 국정 운영 지지에 상당히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 정무적인 보좌 역할도 하시나요? 법무적인 거 이외에요. 제가 그럴 만한 이 능력이 안 돼서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여기서 왜 그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실세 장관으로 알려져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잘못 하셨어요? 알려진 것 같습니다. 실세 장관이라고. 유상범 의원의 개인적인 견해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어가면은 나올 수 있다. 내후년 총선에. 글쎄요, 지지율이 얼마건을 떠나서 나올 것처럼 보여요. 아까 국회에서의 답변도 지금 생각이 없다지 영원히 생각이 없다. 현재는 생각이 없다. 저게 사실은 정치권의 화법인데 한동훈 장관이 학습 능력이 좋아서 그런지 정치권의 화법을 빨리 익히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한테 어쨌든 지금 여권의 정치적 기대가 또 보수층의 정치적 기대가 모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상당히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그런 출마 요구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한동훈 장관으로서의 그 허들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저조한 지지율을 받고 국정 동력이 계속 표류한다. 이러면은 국무위원이었던 사람이 과연 총선에 나와서 보수 정당의 말하자면 신상품으로 총선에서 바람을 일으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하고 연동돼 있는 건 맞아요. 아까 유상범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딱 그게 40%다, 30%다 이렇게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지금처럼 윤 대통령이 그 국정 운영함에 있어서 민심을 모으지 못하고 예. 국정 능력이 현저히 약화된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한동훈 장관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분리가 안 돼요. 어떻게 분리를 하려고 해도 차별화해서 차별화된 이미지로 예. 뭔가 총선을 끌고 나갈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이 한동훈 장관은 히스토리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을 만회하느냐 아니면 이대로 계속 이 침체에 빠져 있느냐에 아마 달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한동훈 장관이 직접 자기가 정치하겠다, 총선 나가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상 이게 허무한 공방만 계속 오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다음 김영호의 유감 가겠습니다.